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복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오평선, 출판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는 아마도 각기 다른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 주어진 여건과 상황, 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바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와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이대에 따라서도 또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는 게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대에 품었던 인생의 목표와 20대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30대, 40대, 50대가 지남에 따라 소중함의 경중이 좀 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을 겪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이 책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은 저자가 죽음의 문 앞에 다녀오고 나서 남긴 삶에 대한 사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느 정도는 순조롭고 또 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잘 살아오셨고 딸의 결혼을 앞둔 그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막 조여오고 식은땀이 나더니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공포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그래도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119를 불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면 인생이 머릿속에서 막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라고 하는데 아마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찔한 순간입니다. 인생이 정말 끝이 날지 말지 이런 존폐의 위기에 처한 아찔한 순간인데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고 건강히 호전되기는 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거죠. 심근경색을 경험하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고 이런 후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죽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죽음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삶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저자는 삶에 대해서 쭉 돌아보고 깨달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 책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막 그 위기의 순간의 부분을 본문에서 책에서 발췌해서 짧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인근 종합병원에 와서 각종 검사를 받았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바로 스텐트 삽입술로 처치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다고 한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 중환자실에 있으며 수많은 생각을 했다. 죽음의 문 앞에 서보니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졌다.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것을, 좋아하는 여행을 더 많이 하며 더 보고 느끼며 살 것을, 남겨진 가족이 덜 혼란스럽게 정리를 해둘 것을, 살면서 죽기 살기로 쫓았던 것들은 내 머리에 들어올 틈이 없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후회만 남겠죠. 뭐 하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지?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게 되고, 가족들하고 좀 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각성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살면서 죽을 듯이 쫓던 수많은 가치와 목표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진정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은 삶에 대한 위로와 애정으로 가득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언가 가르치려는 그런 느낌의 책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에게 자신의 지혜를 진심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가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성경 속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후회 없는 삶이란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 가까운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신 정도는 되어야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라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우리 인간은 그 후회를 지혜롭게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책의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짧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들, 내가 남기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도 언젠가는 내려가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끝없는 오르막길 같지만 언젠가는 내리막길을 내려와 여정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는 그렇죠.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내리막길을 맞이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이 책은 이런 저자의 지혜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 찬 책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또 아주 짧고 강렬한 위인들의 명언, 그리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밀려오는 세계적인 명화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글을 쭉 읽다가 그것과 연관성이 좀 있는 어떤 명언으로 딱 한 문장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그 옆에는 세기의 명화들로 힐링과 위로를 받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정말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고요. 요 글과 명언과 명화의 시너지가 상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명언들과 명화도 당연히 저자의 엄선을 거친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도 거를 것 없이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남고 가슴에 남는 명작이고 걸작이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았던 명언들을 몇 개를 들어보자면 토머스 소웰의 예의와 타인에 대한 배려는 푼돈을 투자해 목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나폴레온 힐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면 작은 일을 훌륭하게 해내세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그냥 이 명언이라는 게 그렇죠. 들으면 직관적으로 빵 이런 느낌이 오는, 뭐 물론 이 저자의 본문 에세이와 함께 읽었을 때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본문 중에서 제가 또 짧게 이런 부분을 하나만 읽어봐 드리면,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쫓기듯이 살아야 할까? 버거움이 가슴을 짓누를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춰 나를 기다려줬으면 한다. 허나 세상은 절대 나를 위해 멈춰주지 않는다. 그러니 멈추고 싶다면 스스로 멈춰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런 구절들이 이 책 전체가 주는 어떤 그 메시지와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렸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이렇게 해주면서 또 명언과 명화가 막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좀 의욕도, 삶에 대한 의욕도 되게 일어나고, 또 그래, 조금 여유를 갖자, 이런 생각도 들고 전반적으로 아주 공감이 많이 가는 책입니다.
이렇게 공감이 좀 큰 글이라 그런지 또 가독성도 아주 좋아서 그냥 술술 읽어지는 책이고요. 그렇게 좀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가슴에 남는 구절도 많고 삶에 대한 위로와 힐링 그리고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읽어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인생 후반을 따스하게 감싸줄 햇볕 같은 문장들 65. 오평선 지음. 포레스트 북스. 들어가는 말. 살아온 날들을 거울 삼아 살아갈 날들의 방향을 정한다. 겨울을 이겨낸 매화와 산수유꽃이 한참 피던 봄. 만물이 활력을 되찾고 축제를 시작할 때 나는 삶의 끝에 서게 되었다. 중환자실. 대부분 의식이 없는 환자들 속에 정신만은 멀쩡한 내가 있었다. 딸의 결혼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출간한 책의 반응도 기대 이상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아내와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도 했다. 가족들도 무탈하니 걱정거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반평생 넘게 살아보니 매번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맑은 하늘 뒤에 먹구름도 오고 태풍도 온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해봤기에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나더니 압박이 점점 심해졌다.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해 119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짧은 순간 가족들 얼굴이 떠오르며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급차를 타고 인근 종합병원에 와서 각종 검사를 받았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바로 스텐트 삽입술로 처치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다고 한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 중환자실에 있으며 수많은 생각을 했다. 죽음의 문 앞에서 보니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졌다.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것을, 좋아하는 여행을 더 많이 하며 더 보고 느끼며 살 것을, 남겨진 가족이 덜 혼란스럽게 정리를 해둘 것을, 살면서 죽기 살기로 쫓았던 것들은 내 머리에 들어올 틈이 없었다. 다행히 건강이 호전되어 나는 새로운 봄을 다시 맞이했다. 그리고 죽음이란 내 주변에서 맴돌다 언제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더욱 소중하게 느꼈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만끽하는 시간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만들고 즐긴다. 시간과 돈이라는 핑계로 미뤘던 여행도 아내와 손을 잡고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삶의 끝도 아쉬움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위해 남길 것이 없나 찾다. 아내와 함께 장기, 인체 조직 등 기증 희망 서약을 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아내와 함께 잠들 수목장도 알아보고 있다.
죽음의 순간은 언젠가 꼭 온다. 그때가 오더라도 미소를 지으며 떠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 어떻게 죽을 것인지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 알게 된다. 진정 소중한 것들, 내가 남기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도 언젠가는 내려가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끝없는 오르막길 같지만 언젠가는 내리막길을 내려와 여정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껏 살면서 나는 여정의 끝, 즉 죽음에 대해 가깝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나는 언제까지나 고개 들고 앞만 보며 산을 오를 것으로 생각했다. 후회 없는 삶은 불가능한 것 같다. 나 역시 후회할 일이 많다. 다만 그 후회를 지혜롭게 이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살아온 날들을 거울 삼아 살아갈 날들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삶의 지혜는 일반적으로 경험 속에서 얻어지므로 후회스러운 경험이 살아갈 날에 지혜를 선물하기도 한다. 이 책이 누군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숨이 가쁠 때 쉬어갈 쉼터가 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지난 세월을 다독이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오병선